나는 나의 동그라미 1인칭이네요. 1인칭 체크해주고. 현대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대소설 9. 네, 맞네. 나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비교적 많이 사는 마을에 사는데 이 마을에는 가끔 굿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굿을 하는 소리의 밑줄. 토테미즘입니다. 토속신앙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내와 나는 이를 불길하게 여길 만큼 소심하지만 소심 밑줄. 별건 아닌 것처럼 애써 외면한다. 잘라. 봐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 앞부분이 뭐라고 돼 있어? 대학을 졸업했대. 고학력이란 이야기야. 고학력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뒤에서 뭐야? 굿소리가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 이거는 합리적인 건가? 아니지. 이성치 못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립이란 이야기예요. 이 글은. 이해됐나요?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내와 나는 담 위에 놓인 흰 고무신짝 동그라미. 이 고무신짝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원래 굿을 하잖아요. 굿할 때 가끔 고무신을 귀신한테 신겨가지고 어디엔가 이렇게 숨겨놓는 비방 같은 걸 합니다. 알겠죠? 원래 토속신앙 굿할 때 보통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굿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무신짝은 그럼 뭘 대표하는 거겠어? 토속신앙을 대표하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미신에 대한 대표 소재가 되는 겁니다. 고무신짝을 그래서 불길하게 여긴 아내는 나 몰래 그것을 다른 집 담장 너머로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다른 집으로 넘겼을까? 나만 아니면 돼야. 이기심인 거지. 그래서 이건 현대인의 이기심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나는 큰 산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유년에 비오는 어느 저녁 버려진 집가라비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열흘 후 담 밑에서 다시 그 고무신짝이 발견된다. 뭔 소리야? 다른 집에 던졌는데 다른 새끼들도 같이 던졌어. 돌고 돌아서 우리 집. 오케이?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 존나 했다는 이야기야. 국가대표 축구. 그럼요. 거의 그런 거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연병 돌듯이.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헐떡거리듯 짓거렸다.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나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섞어 쳐다보았다.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그때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근데 아까 위에서 뭐랬어? 남편 몰래 아내가 던졌다고 이야기를 했어.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단정 너머로 버렸다는 말인가? 그렇죠.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대며 말했다. 뭐야? 화냈다는 이야기야. 성냈다는 이야기지. 왜? 왜라뇨? 당신 그걸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너도 불안해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던지기는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뭐예요? 요약제시예요.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 부부들도 쩡한 느낌에 휘어감기며 간밤 내 근처에서 들리던 굿하는 꽹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집에 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추측하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만한 자존심들 밑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젊은 샐러리맨 부부, 대학을 졸업한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비교적 많이 사는 마을이야. 그럼 이 마을은 다 뭐야? 지식인들이란 이야기야.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뭐다? 굿 토템 신앙에 뭐하고 있다?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고, 여기서 자존심이 왜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자존심이 나왔어? 여기서 어떤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아내 모르게, 아내는 남편 모르게야. 그치?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다? 아무리 부부라도 본인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지 비합리적인 걸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감추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본인의 비합리성을 가까운 사람에게도 감추고 싶은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액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액은 고무신을 뜻해요. 이웃집으로 올마 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돌아온 액을 멀리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인의 집에서 영인의 집으로 영인의 집에서 웅인의 집으로 웅인의 집에서 건인의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말했지.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겪는 것은 무속신앙 토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 없이 그 고무신장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비판하고 있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웃음도 나왔지만 아내는 당장 웃을 경황이 아니었다. 왜? 다시 이게 돌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장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 왜? 둘 다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대체 저놈의 것을 어쩌지? 나는 이미 액투성이가 때가 엉기엉기 묻은 듯한 그 고무신장을 만지기도 싫어서 엇비슷이 건너다 보면 투덜거렸다. 어쩌긴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아내는 도고른 표정이 되었다. 도고른 표정 밑줄. 무슨 말일까? 왜 독이 올랐을까? 나는 버렸어. 근데 남들이 다 지들끼리 넘겨서 다시 우리 집 왔지. 열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또 어떻게 했어? 또 몰래 딴 데다 던진다는 이야기지.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처리하다니 어떡해. 아주 멀리 보내지요. 이따가 밤에 산에라도 가져다 버릴 요량인가? 못하러 산에 가져가요. 뭐야?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야. 그 말은 뭐다?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호승심에 불탔습니다. 이해됐죠? 하고 아내는 발끈하며 다시 말했다. 밤에 저놈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 테요. 하다못해 동빙고 동해라도 뭐 다른 동네에 갔다가 줘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러러?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기 센 시뻘개진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짝의 그 집가다비 짝과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까북 가려졌던 고교한 산천을 떠올렸다.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큰 산의 동그라미. 갑자기 큰 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이 큰 산이 어떤 소재인지를 확인해봐야 해. 내가 나지막하게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자 아내도 나를 귀신 데리고 있는 박수 밑줄. 여기 박수는 뭐야? 박수무당이야. 남자 무당을 뜻하는 게 바로 박수무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수는 내가 귀신 들린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그 산은 청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덩더릇이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큰 산 벌써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아주 긍정적 소재죠. 아침 저녁으로 혹은 내철에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군원은 뿌리 깊이 일관해 있었다. 해 뜨기 전 새벽에는 청청한 빛으로 싱싱하고 첫 햇볕이 쬐면 산머리에서부터 갭근색으로 빛나고 햇볕 속의 한낮에는 멀리 물러앉은 청빛이었다. 이 해질녘 저녁에는 골짜기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거먹게 윤곽을 드러내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간다. 봄에는 봉우리부터 여드러워지고 겨울이면 흰색으로 험준해진다. 가을에는 침착하게 물러앉고 여름이면 더 높아 보인다. 얘는 뭐해?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쳐.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 그 큰 산 쪽으로 새바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맞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그 큰 산은 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형태없는 넉넉한 밑줄. 바로 뭐예요? 이 넉넉함이 핵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산이 그곳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뿌리 깊게 운고했다는 것이 늘 안심이 되었다. 안심의 밑줄. 그러면 우리에게 뭐다? 이 큰 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 큰 산. 그럼 그 큰 산을 뭐하고 있어?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악착같이 해볼 기세로 시뻘개진 얼굴로 그 고무신짝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싸가지고 어디론가 나갔다. 9시가 지나서야 비시시 웃으며 들어왔다. 과연 나갈 때 뭉뚱그려진 표정은 가셔지고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놓은 듯이 분위기가 한결 개운해져 있었다. 이거 뭐야? 이기적인 거지.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물었고 아내도 구태여 아무 소리도 안 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 서로 존중해 줄 줄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의 이 두려움을 합리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내용 이해됐죠? 약간 좀 미친놈들 같을 수 있지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거를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손을 타고 내 손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한테 머물러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 거야. 행운의 편지 같은 느낌인 진짜 거지. 폭탄 불리기.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뭐였어?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추측에 대한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마당에 떨어져 버린 고무신짝과 관련되는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작가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고무신짝을 던져버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만 해가 없으면 남이 어찌돼 상관없다 현대인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밑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소위 배운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현대적 교육 밑줄 불구하고 여전히 정근대적인 요소 이게 바로 뭐다? 아까 신앙 무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나는 고무신자가 어느 단정적인 행위를 안 하면 못마땅해 보여서 자신이 불길해 보이는 고문을 만지기도 싫어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치? 나는 안 만지고 아내는 만져도 돼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어느 집 부부들 역시 국과 관련한 불길함을 느끼고 자신에게만 해가 없으면 남에게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고무신자가 단정농부로 던져버리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A 추측하는 부분에서 어때요? 나 누구는 뭐 웅이네 집으로, 웅이 집에서 철수네 집으로, 철수네 집에서 영인네 집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는 말이고요. 모든 현대적인 교육을 받을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 사람 대우를 받고 싶어하지만 불길해 보이는 고무신장은 이웃집 담장으로 던져버리면서 정근대적인 요소를 청산하지 못했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고무신장이 뭐였다? 정근대적인 요소, 토테미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라는 나의 말은 소위 배운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거기 밑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문제 해결. 맞아? 틀려? 틀렸어. 이건 뭐예요? 이러려면 뭐였어야 돼?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야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시가 지나서야 비시시 웃으며 들어선 아내의 모습을 통해 나만 아니면 된다는 현대인들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3번 비에 나타난 큰 산의 의미 아까 뭐였다고? 넉넉함, 안심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바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